네? 뭐 이번에 무슨 소식이 들리던데 뭐 10년 동안 뭐 해놓은 게 있다고 나가냐?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10년 동안 이제 가게에서 이런저런 일을 했었는데 나이가 40이 되고 보니까 이제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난 뭐. 니는 아직 가게 이제 할 일이 남았다는 거고. 또 하나는 안국종 그러면 생각이 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그 대살림터가 있던 시절 추천. 그 후배지? 지금도 생각나는 그 한계명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아주 전문적으로 제 물건들에 손을 댔던 분이래요. 그래서 좀 감나간다 싶은 거는 그냥 잠시 그냥 저는 거기서 1층에서 작업을 해서 안국점, 삼성교점, 독립문점 좀 어리숙한 간사들은 완전히 그냥 호구로도 여러 개가 있지만 그런 푼돈은 치우고 그 파카와 이 만년필하고 이건 점퍼도 한 번 있었던 거예요. 네, 점퍼랑. 그러니까 간사들이 들어와서 네. 잠깐 벗어놓은 옷을 기증품인 줄 알고 가격 작업해서 막 내보내기. 네. 근데 그 재단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우리 사무실이 막 생긴다고 했을 때 다들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 그 이전할 장소 미리 막 와보고 기분이 그렇게 좋았었어요. 좋았었고 당시에 몇 명이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한 6, 7명? 이전했을 때는 처음에 우리가 동기가 7명인가? 좀 되니까 이때 이제 많이 그 전에 계셨던 분들 그냥 그렇지만. 하면 그래서 나는 기호한테도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게 우리 초창기 때 니일 내일이 없었잖아. 그런데 가게를 아는 사람들은 없고 그러니까 파트타이머를 이렇게 채용을 해도 하루 만에 막 도망가고 막 그랬었거든. 네, 거기서는. 그러니까 사실 그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업무만 집중을 해도 그게 업무가 많을 때인데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도와줘 해갖고 막 일을 진행하고 그랬었지 뭐. 그러니까 보통 업무는 6시 이후에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낮에는 주로 이제 초창기 때는 안국점 안내 전화 거의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따르릉 울리고 받고 또 안내하고 내려놓으면 또 울리고 이런 수준으로 전화가 계속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콜센터 역할을 하다가 6시부터 이제 일을 잠깐 하다가 8시가 되면 안국점이 이제 문 닫는 시간에 다들 대차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앞에 두고 이렇게 이제 그 왔다 갔다 DPR로 또 갔다가 또 와서 또 일하다가 퇴근하고 다음에 또 와서 뭐 그런 식의 이제 대차소 이제 민원들은 계속 들어오고 3개월 정도는 그때도 계속 전화를 진행됐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 주변에서. 그건 이제 주로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그 땡땡이 할머니. 네, 지금도 땡땡이 계시죠? 그분은 참 좋지도 않아요. 거기가 이제 평온한 마을이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트럭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밤이면 우리가 대차를 밀고 막 도도도도도 하면서 막 매장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특히 민원 많이 들어오고 막 사무실로 쫓아오고 그래서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여유가 없으실까 하고 알아보니까 그 아들이 왜 그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아들을 케어하고 계시다가서 잘 설명도 드리고 음료수도 사드리고 그러면서 좀 달래기도 하고 한 이틀 가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1호점, 2호점, 3호점 개설까지는 우리가 석 달이라는 텀을 계속 지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안국점 하나 개설할 때 저는 이제 참여연대에서 자원봉사를 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벼룩시장 할 때 그때 그러니까 우리 기록을 보면은 1호점 오픈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여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시장님이지만 박원 상임이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개월마다 하나씩 매장을 내라는 특명을 내려요. 지금도 회의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국점 오픈 이후에 2호점, 삼성교점 오픈할 때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가장 궁했던 게 씨름원이니까 중저돈. 그때 이제 홍영희 이사장님이 기부를 하시면서 사실 거기에 털릴 수 있었던 거고 3개월 뒤에 거기 오픈을 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또 3개월 뒤에 오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기부를 했었잖아요.
이제 그때는 어쨌든 우리 간사들의 노력이라기보다는 그때 보면 사용사님 인맥이나 아니면 주변의 독지가들의 도움으로 저게 됐던 거고, 간사들한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세계 매장에 공급해야 될 물건을 어떻게 기증받느냐가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저보다 두 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초창기 때 이제 미드아파트가 우리한테 주요 이제 공급원 역할을 했던 거고, 미드아파트 그러면 또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이제 이해옥 상임이사님이시죠. 네. 그게 기억이 나요. 네. 그 누가 최모 간사님이 보셨는데요. 아니, 체익은 저는 그 업무를 보고 있다 보면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무실에다 쫙 뿌리시는 이런 그분 생각으로는 너무 화가 나서 그랬겠지만 우리한테는 테러에 가까웠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분리수거 하나 기본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환경 관련한 일을 하겠느냐라면서 이제 그분은 나름의 상징적인 그런 걸 하셨었는데, 그분의 그 공포가 좀 있었는데, 어쨌든 뭐 우리의 이제 원칙을 좀 일깨워주는 뭐 분이셨죠. 그래서 그분이 좀 기억이 많이 남고. 저에게는 환경운동이라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돼요. 조금 뭐 저도 이제 되게 무서워했던 간사님 중에 한 분이긴 했는데, 출근하는데 그분 별명이 마당새. 마당수였지. 그 우리 문 열면은 거기 왜 몽골 텐트 있는 그 자리가 기증품이 모두 들어오면 1차 이제 집하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근하는 간사들 앞에다가 쓰레기통을 다 엎어버렸거든요. 그리고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거기서 분리수거를 하세요. 찢어진 종이대로 빈병, 캔, 플라스틱 전부 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니 이런 초보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슨 아름다운 가게냐, 니들이 뭐가 아름답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한테는 그게 입사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너무 충격적이었던. 그런 인물들은 역시 뭐 설립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초창기 때 매일 야근했잖아요. 뭐 온라인 같은 경우에 밤새는 야근도 하기도 하고, 그 거의 한 달 이상을 새벽 1시, 2시에 퇴근을 하다가 어느 날 밤 12시에 퇴근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퇴근하기 위해서 매장 집필을 다 끝내고 사무실로 다시 오는데, 지금 현재 박보선 시장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참 많이 좋아졌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아졌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매일 새벽 1시, 2시에 퇴근하다가 이제 12시만 갈 수 있게 됐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순간 저는 뭔가 이렇게 강하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두 시간 당겨졌다는 것이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거기서 한번 이렇게 좀 약간 충격을 먹을 정도로 좀 자극을 받았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차장님이 이상했던 거예요. 그래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바쁘고 잠 못 자고 몸으로 마음으로 막 힘들었던 그때가, 어쨌든 뭐 지금 뭐 이거는 그 편집하는 게 낫겠다. 지금하고 비교해야 되니까.